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이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과 섹터를 집중하고 있을지 하나씩 열어보고 전략까지 이어보겠습니다. 6개의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했는데요.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요. 2차 전지도 오늘 꽤 많이 사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이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 중에서 부진한 2차 전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캠의 상승세는 최근에 정말 대단했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다만 기관 쪽에서 최근에 연일 좀 매도를 했던 이력이 있던 터라 누구를 따라 사야 되는지 엔캠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외국인 쪽에서 이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가온칩스는 반도체주 중에서 오늘 수출 계약 소식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현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대형주로 대표적인 상승세가 오늘 보여지죠. SK 하이닉스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 1% 넘는 강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보다는 오늘 기관 쪽의 러브콜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1월 말부터 우호적인 실적과 함께 저 PBR 관련주까지 겹치면서 역시나 수급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오늘 우호적인 수급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은 역시나 앞서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다라고 했었죠. 현재 구간에서도 가온칩스는 풀리지 않고 있고요. 엔캠이 23%의 강세, 그 밖의 종목들은 각각 1에서 5%대 오름권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두 분 모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외국인 기관 따로 사도 되는 건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으로 한 번 더 압축했는데요. 엔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엔캠부터 볼까요? 앞서 제가 브리핑도 했지만 외국인은 매수하는데 기관은 또 팔고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평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2차 전지도 함께 가자라고 남겨주셨는데 2차 전지 부진할 때 이 종목만 간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매력이 따로 있었던 걸까요? 그죠. 엔캠이란 기업은 아시다시피 전해액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도 엔캠만 갑니다, 엔캠만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 세계 전해액 시장에서 엔캠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중국의 전해액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엔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가 흐름,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캠이라든지 최근에 동화 기업도 많이 올라왔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10만 원 이하에서도 이 엔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5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주가는 좀 과열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반등할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챙기는 관점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2차 전지도 함께 가자라고 적어 놓은 것은 최근 이제 2차 전지 쪽, 다른 양극재 쪽이라든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점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엔캠을 비롯한 전해액 쪽이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쪽에도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좋은데 주가가 과열 상태다. 그러면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엔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렇죠.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때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올라오긴 했다라는 거죠. 사실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신규 매수는 좀 어렵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챙겨가면서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 처음 종목부터 방출을 해주셨는데 이성웅 차장님은 그럼 엔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한 줄 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긍정적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성우 차장님도 엔캠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전액의 특성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4대 어떤 이제 분류가 되는 부분이 네. 이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그 진입을 하려고 뭐 기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이 좀 있지만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기술력을 그 전부터 유지해오고 고객사로 두었던 그 고객들에 대한 이 수주를 주는 좀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글로벌 점유율로 봤을 때도 전액은 1위부터 3위까지가 중국 기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동아 기업이 대표적인 이제 전액 기업이었는데 이 전액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률만 봤을 때도 엔캠이 지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기업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엔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엔캠이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 대비해서도 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아직까지 좀 엔캠도 뭐 2차 전지 이 소재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성장주거든요. 몇 년 후의 실적을 지금 주가가 먼저 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캠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점을 봤을 때는 이 보유자 영역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 지금 현재 구간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엔캠 의견을 팻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물론 좋은 종목이고 가능성도 많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만 투자 관점에서 현 구간에서는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LS 머티리얼즈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남겨주신 게 사실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고요. 이렇게 첫날부터 잘 가면 떨어질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이유 뭘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뭐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한 자리라는 의미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될 때부터 구주 매출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러니까 IPO 이후에 주가가 상장이 됐을 때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구조의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랑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련도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알루미늄 부품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자면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수급의 힘으로 움직였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혹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실적 이런 관점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게 아니었고요. 많이 떨어진 만큼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괜찮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우 차장님은 LS 머티리얼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 평인데요. 캐파 증설 그리고 사업 방향 긍정적이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소식이 약 1주 전 정도에 들렸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투자해봐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엔캠도 그렇고 네.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관련주로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부분은 좀 있긴 한데 근데 LS 머티리얼즈도 이 울트라 캐파시티 제2의 뭐 2차 전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저장 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트라 캐파시티에 대한 어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아직 상용화나 이런 부분은 좀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와 좀 엮이면서 공모가가 좀 6,000원이었고
지금 이제 1월 초부터 주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6배 이상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물론 이제 성장주죠. 이 2차 전지 이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의 가시화보다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5, 6년 후에 실적을 미리 주가가 좀 가져오는 경우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차익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2차 전지 소재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1월 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뭐 LS 그룹이라는 그룹 안에서의 어떤 사업성이나 든든한 모회사가 또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 캐파 증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알루미늄과 같은 새로운 이 산업 쪽에서의 진출하는 부분이 크게 좀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은 좋지만 역시 이 LS 머티리얼즈도 이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 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트레이딩 영역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팻말로 그럼 정리해 볼게요. 현 구간에서 따라 사도 되는지 성격 급하신데요. 네, 한번 팻말 네. 들어볼게요. 두 분 의견 나뉘었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지금 자리 괜찮겠다 5회 의견이었고요. 네, 그렇죠. 이 회사가 일단은 지금 알루미늄 쪽에 대한 매출이 네. 원래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울트라 캐퍼시티가 붙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 전지 쪽과 아직까지는 관련이 별로 없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메리트로 부각이 된다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은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중장기적인 네. 마인드면 괜찮지만 신규로 접근해서 어떤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의 좀 버거움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기존의 보유자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세세하게 신규 관점, 보유자의 영역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신 섬세한 남자 두 분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기관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도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관을 매수하는 종목 상위 2개로 또 압축을 했거든요. 보시죠. 기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아부터 이야기 들어보면요. 오늘 장중 6%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이 종목을 오늘 사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평 열어볼게요. 자동차 호재 만발이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저 PBR 정책 쪽이면 또 여기까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아, 현대차 고르라고 하면 기아 쪽에 대한 선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또 2월 한 달 동안 현대차가 무섭게 질주하니까 기아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도 있는데 투자 전략 주시죠. 네, 일단 뭐 현대차와 기아는 저는 같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만큼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0 정도는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PBR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익성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연기가 됐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체크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현대차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현대차가 지금 2012년도나 2012년도나 그 앞전 시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당시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고평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은 기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도 한 줄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펀더멘탈에 바탕한 정부 정책 수혜주다. 역시나 비슷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어보면 또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돼요. 기아에 대한 포인트 주시죠.
글쎄요, 근데 앞서서 좀 앵커님께 얘기하셨듯이 현대차를 고를까 기아를 고를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자금이면 두 개 나눠서 들어가도 지금 네. 구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정책에 의한 뭐 수혜 부분도 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이 차에 대한 모델에 대한 노후 하나 또 있고, 또 AI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재가 있으면서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부분이 내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글로벌 어떤 전반 기업들의 비해서 지금 비교해서 우위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지금 두 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전망은 지금 현재도 둘 다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악재를 좀 찾아보기가 저는 약간 좀 환율에 대한 부분에 네. 있어서 좀 변동폭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만 이것도 작년 4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환율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실적 우려는 좀 기울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와, 많이들 궁금한 내용. 지금 자리 진입 괜찮겠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많은데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기아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중소형 한 종목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지속된다라고 주셨어요. 포인트들 알려주시죠.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서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한미반도체처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모리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증착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2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우상향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 어떨지도 보겠습니다.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나 우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기존의 메모리, 비메모리 회사, 지금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추정치가 지금 증착 장비에 대한 수주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그냥 단기적인 유동성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실적 추정치와 맞게 주가가 좀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태양광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실적은 크게 한 번씩 잡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연기되고 있지만 결론은 잡히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더 큰 수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은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 때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팻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구간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주성 엔지니어링 5의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전해드렸는데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